골드만삭스가 이제 연휴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줄어들었다라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있는 모델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확률은 단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달성을 하고 침체를 피하면서 연준 또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골드만은 주장을 했는데 9월 FOMC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주장을 했고요. 이 경우는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은 내년 2분기부터 한 분기별로 25bp씩 굉장히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러미 그랜섬입니다. 뉴욕 증시는 역대급 버블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에 형성이 되었던 버블이 점차 후퇴를 해가고 있으며 역사상 모든 버블에는 경기 침체가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여전히 유력한 확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노동절 휴장 마치고 다시 시작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떤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그리고 뉴욕 금융시장 레이버데이 휴일을 마치고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상황에서 조금 갑작스러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우디의 감산 연장 소식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이제 200포인트 가까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56%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0.4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4,500 아래선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 잠시 반등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장중 대부분 이제 좀 내림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08% 하락했고요. 지수는 14,020선을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이제 화들짝 놀란 모습입니다. 채권 금리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2년물 채권 금리가 10bp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요. 10년물 역시 7bp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2년물 채권 금리가 4.96% 나타내면서 다시 5% 육박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채권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마감 무렵에 8bp 정도 오르면서 4.26% 수준 나타냈습니다. 달러화도 갑자기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 쪽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별로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를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화 지수 오후 4시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104.8선을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반등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융시장 움직임 가장 좀 트리거가 됐던 뉴스가 이제 유가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제 브렌트유가 90달러 배럴당 90달러대를 터치를 했고요. 마감 무렵에도 10월물 WTI 가격이 86.69달러의 배럴당 거래를 마치면서 작년 11월 말 이후 거의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네, 그 유가 얘기를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장중에 90달러 선도 터치를 했고 종가 같은 경우도 거의 90달러 선 목전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롱위켄드를 끝나고 이제 9월 거래를 산뜻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이 산유국인데요. 원유를 감산하는 것을 연장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고요. 이 원유 감산 기한이 예상보다도 훨씬 길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지금까지
올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하루 100만 배럴 정도의 감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더 연장을 할 것인가, 사우디가 계속해서 감산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관측이 계속 있었는데요. 오늘 사우디의 국영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10월부터 12월까지, 즉 이제 다시 말해서 올해 연내 쭉 하루에 100만 배럴의 감산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씩 이제 감산을 이어가면 하루 원유 생산량이 12월까지 연말까지도 하루 900만 배럴에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원유 수출 감축 소식이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져 있는 상황에 사우디와 이 러시아의 원유 감산 소식은 국제 유가의 급격한 이제 상승세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브렌트유가 장중에 90달러대를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시 이제 WTI 가격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국제유가에 덩달아서 채권 금리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제유가에 이렇게 국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결국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바로 이제 CPI라든지 이 물가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갑자기 터진 이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국제유가의 좀 부정적인 요인은 이 투심을 전체적으로 악화시킨 요인이었습니다. 네. 유가는 사실 그동안도 꿈틀꿈틀거리면서 좀 불안한 요소로 잔존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원유 감산 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또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골드만삭스가 어떤 얘기를 내놨군요. 어떤 얘기인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 지난주까지는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적당히 둔화되는 수준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폭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주 뉴욕 시간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8월 실업률이 이제 3.8%로 오르면서 연준의 입장으로는 더 이상 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연휴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골드만 같은 경우는 월가 IB들 중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장 작게 보는 IB 중 한 곳이고요. 또 특히 인공지능이 이제 세계 경제의 생산성,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주식시장에도. 네. 간밤에 노동절을 마치고 다시금 열린 미국 시장을 강타한 건 유가였습니다. 잠깐 연결이 끊겼는데요. 이슈를 정리해드리면 원유 감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10월까지 감산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12월까지로 다시금 연장한다라는 결정, 이 소식이 전해지고 예상보다도 큰 감산 규모가 또 시장에 전해지면서 유가가 좀 큰 폭으로 급등한 흐름을 보였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장중에 9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골드만삭스 이야기 해주고 계셨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연휴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줄어들었다라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집계하고 있는 모델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확률은 단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도 침체 확률을 가장 낮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또 기존에 골드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기 침체 전망치인 20%에서도 하향 조정이 된 셈입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 달성을 하고 침체를 피하면서 연준 또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골드만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돌아오는 9월 19일부터 9월 FOMC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주장을 했고요. 11월에 금리를 연준이 올리기에도 여건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즉 다시 말해서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더욱더 많은 악재가 발생을 해야만
해야만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준은 금리를 11월에도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골드만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은 내년 2분기부터 한 분기별로 25bp씩 굉장히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시장의 버블이 과다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러미 그랜섬입니다. 이제 버블론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역대급 버블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에 형성이 되었던 버블이 점차 후퇴를 해가고 있으며 역사상 모든 버블에는 경기 침체가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여전히 굉장히 유력한 옵션이라고 유력한 확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연준의 매파로 알려져 있는 월러 이사는 약간은 좀 시장에 친화적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유가가 오늘 그 발목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월러 이사의 발언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입니다. 이제 앞서 그 블러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와 함께 더불어서 미국 연준의 가장 매파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월러 이사인데요. 월러 이사마저도 지금은 연준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무르익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월러 이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 우리에게 주어졌던 경제 지표가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결국 연준은 지금 여건은 예전처럼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급박하게 금리를 올려야 했던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2달 연속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연준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연준이 조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운용 여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월러가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하겠지만 추가 인상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돌려 말하면 이제 데이터가 지금 정도 수준만 유지가 된다면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가장 매파적인 인사인 월러 이사마저도 이렇게 시간은 현재 연준의 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 또한 오늘 장에서는 영향이 완전히 희석이 됐습니다. 이 국제 유가 급등하면서 이제 공포 심리가 투자 심리를 이제 내려앉게 한 이유인데요. 역시 인플레이션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뉴욕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월러 이사마저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았지만 오늘 국제유가 상승이 모든 것을 조금 이제 백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매파로 알려져 있는 월러 이사의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 유가 급등의 힘이 훨씬 크게 작용한 시장이었군요. 자, 이렇게 9월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8월에 조정장을 거치면서 시장이 좀 한산하다, 다들 휴가가 있다, 전통적으로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9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9월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 있을까요? 네, 오늘이 이제 9월의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본격적인 9월 거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그리고 월가에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가는 기간이 이제 어제부로 끝나고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 데스크에 복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굵직과 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셔닝이라든지 방향성이 좀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간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얕은 유동성에 빗대서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연말까지 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좀 밀어가는 그런 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실 8월에는 좀 조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었고요. 또 이제 8월 셋째 주까지는 좀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다가 8월 마지막 주부터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점점 회복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 뉴욕 증시가 거의 이제 몇 달, 2달 혹은 3달 만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있고요. 최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를 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뉴욕 증시의 강세 모멘텀, 이제 추진력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역사를 분석을 해보면 9월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1년 중에 가장 좋지 않은 한 달이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에 많은 조정을 겪었고 또 9월에 동결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호재를 생각해 본다면 9월 중순까지는 어쩌면 이제 뉴욕 증시가 조금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9월 말에 있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그리고 연말까지도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될 가능성, 이것이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4분기에 남은 이제 거래 방향을 조금 결정을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다 발표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오는 9월 13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8월 CPI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월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까지는 상당히 괜찮게 나온 상황이고요.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9월 13일 날 발표되는 8월 CPI가 예상 수준에 부합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연준은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 오늘 장중에 95% 가까이 육박하는 확률로 9월에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넘어서서 11월과 12월의 동결 전망도 50%를 상회를 하고 있고요. 과반수 이상이 이제 올해 아예 동결이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등으로 인해서 잠깐 반짝 튀어오를 수도 있는데요. 우선 9월 회의만 잘 넘기면 다음 회의는 1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이후 11월까지 다시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이 인플레이션이 살짝 진정이 된다면 11월에 연준이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도 좀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곧이어 발표가 되는 CPI로 시선을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월 13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잘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간밤에 고용과 미국의 경제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보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 발표됐던 1년의 지표들에 이어서 미국의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다소 둔화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런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3.02로 전월치 대비 하락을 했고요. 이 지수가 하락을 할 경우 이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이 향후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국의 내구재 수주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구재 수주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이제 좀 고가의 제조업 제품인데요.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5.2% 급감한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발표된 7월 공장재 수주 역시 전월보다 2.1% 줄어들면서 5달 만에 감소세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제 지표가 살짝 안 좋게 나온 것은 뉴욕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최근 이제 경기 침체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더 끈질긴 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연결돼서 결국 실질 금리를 더욱더 매파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굿뉴스가 시장에는 배드뉴스가 되는 이런 좀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살짝의 둔화되는 경제 지표는 오히려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을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생산성이라든지 단위 노동 비용 등이 발표가 됩니다. 아울러 이제 연준의 이 경기 평가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요. 여러 명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과 섹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에너지 종목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국제유가의 상승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기술과 통신 관련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에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ARM이 이제 올해 IPO를 추진을 한다라는 이제 확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영국의 기업인데 미국의 이 예탁 미국에 이제 상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와 CNBC 그리고 외신들은 암의 총 가치가 이제 이번 상장을 통해서 약 69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에 삼성전자라든지 엔비디아, 애플과 같은 주요 IT 기업 10곳 정도도 이제 투자자로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해 아마도 가장 큰 IPO 대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해당 이슈가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암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전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주가가 1.5%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 4.7%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테슬라가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4%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월간으로 비교를 하면 30% 정도 이제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 역시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